네,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나왔네요. 강신업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강변.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야, 3년 나왔네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3년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사실은 법정 최고형이 5년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위증교사의 최고형이 5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이 법정 최고형인데 그중에 3년을 구형했다는 거는 예. 상당히 중하게 봤다는 얘기고요. 예. 이제 감경 요소가 없고 가중 요소만 있다고 본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가중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반성을 안 한다든지 내지는 이것이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한 그런 어떤 위증 교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끝까지 말이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네, 증거를 조작했네 이렇게 계속해서 검찰을 공격한다든지 예. 사법 방해의 모습을 보였죠. 네. 그 등등을 이제 고려해서 3년을 구형한 것인데요. 네. 오늘 이재명은 재판부에 들어가면서도 말이죠. 끝까지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행위다. 친위 구태타다.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검찰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재판부 들어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검찰이 친위 구태타, 그러니까 검사 독재,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을 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범죄인으로 몰고 야당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말이죠. 이 3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상당히 자제했다고 봅니다. 아, 이게 자제한 게. 예, 법정 최고형인 5년도 구형이 가능한데 예. 지금 3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자제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네. 이 위증죄의 경우에 법정 최고형은 이제 5년이고요. 예. 그 다음에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은 10월부터 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10월부터 3년까지 이제 가중 요소가 있을 때 말이죠. 예. 그러니까 3년은 뭐냐면은 선고를 3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선고를 3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구형은 당연히 5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재명과 같은 이런 위증의 경우는 3년형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검찰에서도 5년까지 구형이 가능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경우에 3년을 이제 구형했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검찰이 상당히 자제했다고 보고 예. 그러면 이제 예. 법원에서는 말이죠. 이거에 한 50% 내지 70% 정도가 보통 나오거든요. 예, 보통은 그러면 그런데 100%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나올 수 있고 물론 올려치기도 가능한 겁니다. 올려치기도 가능하고. 네, 예. 올려치기도 가능하고 3년 구형에서 3년 나올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한 50%에서 70% 정도 이렇게 본다면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의 이런 어떤 형이 나올 걸로 보고 네. 이 정도 나온다면 실형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네. 집행유예를 안 붙이고 말이죠. 예. 사실은 집행유예 지금 요건이 안 돼요. 음. 집행유예를 하려면 자백을 했다든가 음. 내지는 전과가 없다든가 그다음 우발적 범행이라든가 이런 집행유예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집행유예 요건이 없기 때문에 네. 실형을 때리고 다만 이제 1심에서 법정 구속만 안 하고 실형을 때리고 나서 2심에 가가지고 다퉈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는데요. 예. 하여튼 지금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3년 구형했다 그래서 뭐 꼭 1년 6개월, 2년 나오라는 그건 아니고 3년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3년 그대로 때릴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마 지금 법원에서도 말이죠. 네. 이 3년을 이렇게 구형해 놓으면은 뭐 2년 정도 선고하는 거는 전혀 부담이 없죠. 부담 없죠. 그렇게 이제. 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11월 15일이 그 선거법에 대한 뭐 선고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 위증교사에 대한 선고는 언제쯤 될까요? 네, 이걸 이제 오늘 지금 3년을 구형을 했으면 예. 선고 날짜가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안 이 나왔구나. 구형만 나왔다는 얘기고 예. 이 구형이 있은 다음에 이재명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죠.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안 그래서 끝난 구형이 상황에서. 지금 나왔다는 얘기는 네. 1시간 반을 사실은 최후 변론에 할애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재명이 적어도 30분 내지 1시간을 쓸 걸로 보이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선고 날짜는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밤에나 나오겠네요, 이제. 그렇죠. 아마 지금 5시 반이니까 네. 제가 볼 때 7시 정도는 최소한 돼야 재판이 끝날 걸로 보이고 예. 그때 이제 선고 날짜를 네. 재판부에서 잡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는 이것도 이제 선고가 되겠죠?
11월 달에. 그렇죠. 지금 이제 9월 30일이니까 네. 사실 공직선거법의 경우는 55일 후로 잡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잡을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네. 그래서 한 달이면 충분한 거니까 네. 10월 30일 날 잡을 수 있는데 네. 글쎄요. 우리가 아주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네. 이 공직선거법을 의식해서 또 11월 15일 이후로 잡을지 아. 그거와 관계없이 나는 뭐 다 준비가 됐다. 따라서 10월에 선고하겠다라고 할지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저는 11월 15일 이전에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11월 15일 1호로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앞에 재판이 11월 15일 했으니까 나는 11월 30일 해야지. 이거는 재판부의 어떤 할 일이 아니죠. 눈치 보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10월 중에 선고를 전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네. 하여튼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선고 때 위증교사는 법정 구속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저는 법정 구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1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오고 실형이 나오면 네. 당연히 이제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다만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불체포 특권의 어떤 취지를 살려가지고 네. 그래서 구속은 안 시키고 그다음에 2심으로 가게 하는 그런 식이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조국 같은 식이죠. 그렇죠. 조국이 1심에서 실형이 나왔지만 법정 구속을 안 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지만 또 법정 구속을 안 시키고 지금 대법원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조국 케이스거든요. 근데 조국은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법정 구속을 안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이 아님에도 죄질로 불구하고. 보면은 조국의 네. 죄질보다는 이 위증교사의 죄질이 훨씬 나쁘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야당 대표고 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실형을 때리더라도 법정 구속은 안 시킬 가능성이 사실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배제할 수는 법원에서 없다. 맘만 먹으면 예. 충분히 법정 구속이 가능하다.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네.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 판결 전까지 구금도 조금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런 설이고 설이고. 저는 법원에서 맘만 먹으면 법정 구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맘만 먹으면 가능하다. 마음을 먹을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렇죠. 그게 관건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난번에 그 선거법의 2년에 이어서 이번에 위증교사 3년 구형 이런 게 각 서로 다른 재판이지만 서로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다른 재판이기 때문에 네. 영향을 서로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재판과 이 재판은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른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힘이 쭉 검찰이 빠지겠죠. 이렇게 네. 중형을 부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재명의 어떤 범죄도 중하고 네. 그 이후에 범죄 이후의 어떤 지금 정황을 보면은 오히려 계속해서 검찰을 공격하고 그리고 사법부까지도 공격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법원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말이죠. 좀 원칙대로 법대로 그렇게 하는 어떤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미 예상했는지 이재명은 오늘 검찰을 갖다 친위 구태타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심지어 오늘 아주 강경한 저번에 공직선거법 때보다도 더 강경한 그런 어떤 검사 독재라는 말까지 하고요. 예. 이 얘기는 결국 검사들한테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거는 판사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검사가 이렇게 엉터리 기소를 했는데 엉터리 수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유죄가 나온다면 판사도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법원에서 말이 유죄로 이제 심리가 된다면 그런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나온다면 그러면은 오히려 이재명의 어떤 그런 타도는 정말로 이거는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원과 검찰을 대놓고 공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법원에서도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중한 형이라든가 내지는 실형 또는 법정 구속까지도 그렇죠.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괘씸죄가 되는 거죠. 이게 반성은커녕 그렇습니다. 오히려 협박을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인 같으면은 네. 그런 협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구형 많이 할까봐 오히려 검찰한테 말이죠. 조금 그래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든가 네. 반성까지는 아닌다 하더라도 저렇게 대놓고 공격은 안 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오늘 들어갈 때 보면 말이죠. 국회의원들까지 나와서 도의회에서 인사를 한다든지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총칼로 군사 독재를 했는데 지금은 검찰이 검사 독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친위 구태타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강경한 발언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게 뭐 일반인도 아니고 소위 양아치도 아니고 폭력배도 아니고 국회의원이고 제1야당 대표라고 하는 자가 지금 검찰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이거는 가장 그 강한 말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법원 들으라고 네. 일종의 지금 폭력을 행사하는 거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태도는 아주 잘못된 것인데 지금 막가파 형식으로 나가고 있다. 네. 저 이렇게 보고 이거 지금 보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치면 그 재판부까지도 뭐 탄핵을 시도한다든가 네. 내지는 재판 불복을 하면서 뭐 이제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잘 분석해 주셨네요.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의 저런 어떤 안하 무인 태도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언론들도 저 이재명의 저 안하 무인 태도를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지금 이재명이가 사법부를 또 검찰을 협박하고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야 되고요. 또 우리 국민들도 말이죠. 저걸 있는 그대로 보시고 그야말로 이재명이를 그냥 무조건적 옹호한다든가 이재명이는 죄가 없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프레임에서 그런 선전선동으로부터 좀 냉철하게 네. 이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네. 자, 이제는 법률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것들이 이제 촛불 난동이 시작됐거든요. 벌써 김민석의 형 김민웅이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집어 엎을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맞서서 10월 3일에는 뭐 광화문 혈투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자유우파가 또 결집을 합니다. 부정선거 밝히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이제 장외에서 세력전. 야, 여기서 이제 이재명은 이제 법대로 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외 세력전에서도 밀리지 말아야 되고요. 이제 언론 이제 제대로 재단하겠죠. 그리고 이제 검찰의 구형이 이렇게 나왔고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분위기 달라졌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